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연말연시라서 많이 분주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요즘에는 한국과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쉽죠. 한국의 뉴스도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에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 몇십 년 전 같지는 않지요. 자,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정보가 너무 많이 교류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 좋은 정보 이런 것들도 많이 교류가 되긴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더 익숙하신 미국의 교민분들이 요즘에는 한국의 뉴스나 한국의 TV, 한국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법이 곧 미국법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다른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죠. 미국 오면 미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법이 이렇다더라 그런다고 미국이 그 법을 따라줄 리가 없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가서 미국에서는 법이 이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한국 가면 또 한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유튜브나 뭐 TV 등을 보면서 뉴스 등을 접하면서 좀 어이없는 한국의 상황.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거,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큰일이고 잘못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요즘에 툭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데 이놈의 명예훼손이 범죄자도 명예훼손, 나쁜 놈도 명예훼손, 사기꾼도 명예훼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세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왔던 부부가 유튜버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협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남현이 전청조 사건 때 처음엔 뉴스가 불거지자 또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 돌려차기로 여성을 갖다가 기절시키고 강간을 하려다가 지금 잡혀서 20년형을 받은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자도 감옥 안에서 명예훼손을 하겠다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놈의 명예훼손. 흔히들 그런 얘기 해줘. 네가 뭐 어디 깎아먹을 명예나 있어? 명예도 없는 것들이 꼭 명예훼손 소리를 합니다. 자, 근데 한국은 참 재밌는 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소송이 돼요. 미국 같으면 받아주지도 않을 거 소송이 됩니다. 자, 명예훼손은 뭐가 있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실적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 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명예훼손이 됐어. 쉽게 말해서 내가 쪽팔려졌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너 고소. 이게 한국은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돼요. 저놈이 범죄자야. 여자를 갖다 강간하려고 했어. 저놈이 사기를 쳤어. 그걸 갖다가 언론이든 혹은 뭐 방송이든 유튜브든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 뭐 판사도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놈의 손을 쉽사리 들어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 소송이 걸리면 골아픕니다. 한국은 그 소송이 돼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소송이 됩니다. 자, 근데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받아주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런 변호사들 쓰레기입니다. 그냥 돈 벌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소송이 안 됩니다. 자,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허위 사실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 같은 거는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명예훼손하고 한국의 명예훼손하고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분들도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 나한테 욕했지? 명예훼손이야. 미국은 대통령이 대통령도 욕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한테 얼마나 욕합니까? 대놓고 뭐 졸린, 뭐 바보, 뭐 멍청한 이런 소리 해도 안 잡히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뉴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한테 욕한다고 명예훼손이 안 돼요. 막 뭐라고 한다고 이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두 명만 얘기한 거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명만 있는 건 명예훼손이 안 돼요. 단둘이 얘기한 거는 명예훼손이 안 돼요. 왜? 제3자가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 됩니까? 제3자가 들어야지 무슨 뭐 어떤 영향을 받죠. 근데 둘만 얘기하고 둘이 싸운 것 같고도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한국 TV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다음에 미국 뉴스는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도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 음식 참 맛없어. 이 집 서비스가 참 안 좋네. 아, 이 집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런 것들 명예훼손 안 됩니다. 자, 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미국에서는 그렇게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약점을 갖다가 누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얻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미국에는 함구령이라는 게 있죠.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았던 개그 오더라고 얘기하는 함구령이 있습니다. 자, 그게 명예훼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받고 아니면 어떤 재판 결과에 피해를 받고 혹은 누군가의 비즈니스에 피해를 받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개그 오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개그 오더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법원의 오더,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그 오더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의견, 예, 이런 같은 것도 사실 미국에서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어느 식당에서 여기 서비스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명예훼손. 아, 그놈의 명예훼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 한국은 너무 웃긴 게 이 사진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면 범인 잡히면 범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옆에 있는 경찰관 얼굴은 그냥 나옵니다. 원래 경찰관 얼굴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줘야 돼요. 왜? 보복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조폭이 나쁜 놈을 체포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경찰관이 체포하고 있는데 경찰관 얼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조폭의 부하들 뭐 이런 애들이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한국과 미국은 똑같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발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남의 실명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대전 전세 사기범이란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사기범을 해갖고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온건은 팩트잖아요. 팩트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 맨날 명예훼손 하니까 요즘에 코리아타운에서는 명예훼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명예훼손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변호사비가 비싸잖아요. 물론 한국도 비싸긴 하지만 미국은 또 진짜 좀 천문학적으로 비싸죠. 의료비 못지않게 비싼 곳이 미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자가 소송을 걸어버리면 약자는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식당이 있어요. 예, 식당 옐프 리뷰에다가 이 집 너무 서비스 안 좋고 맛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변호사를 시켜서 우선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디맨드 레터라는 거 보냅니다. 너 이 글 안 내리면 소송이야. 이렇게 보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뭐 소송이 걸리면 자기 변호사 비용이 몇천 불 생기는데 그놈의 집 맛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도 몇천 불 들어가는 거 원치 않겠죠. 소송에 휘말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강자가 남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소송하는 걸 갖다가 막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엔타이 슬랩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미국에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재판이 시작되죠. 누군가 누구를 갖다 무고하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무고하게 소송이 걸렸다는 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이니 뭐니 이걸 갖다가 도로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이런 재판이 한꺼번에 다 묶여요. 영국 같은 데는 배상하게 되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누군가 소송을 걸면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면 이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사람이 소송이 걸어요. 걸었는데 이 사람이 무죄로 나왔어요. 예,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 사람 그동안 들어갔던 정신적 피해 보상, 변호사비 뭐 이런 같은 거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다시 이 사람이 그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또 열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갖다 무고하게 소송을 걸어갖고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리고 다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요. 결국은 미국은 변호사들이 돈 벌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케이스를 하나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에이 똥 밟았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몇천 불 안 들어갔으면. 자,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소송을 걸고 여기서 딱 끝나고 여기서 무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반대쪽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 모든 경비를 다 대줘야 되는 이런 법률 법안인데 이게 엔타이 슬랩입니다. 이 엔타이 슬랩은 왜 나왔냐?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입 틀막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법안이에요. 꼭 식당, 가게 이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의 파워를 이용해서 옆에 변호사 있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 정치인에 대해서 자기는 이 사람의 정책은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이래서 대통령 뽑아주면 안 돼. 라고 글을 적었을 때 그 사람의 변호사가 이 사람한테 뭐 처음에 디맨드를 하고 경고장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까지 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질 수가 있고 혹은 억울하게 돈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엔타이 슬랩을 걸면 이런 케이스들은 재판관님, 이거는 엔타이 슬랩 케이스입니다. 엔타이 슬랩으로 재판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봤을 때, 그래? 당신이 정치인에 대해서 비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이 소송을 걸었어? 명예훼손이라고? 명예훼손도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엔타이 슬랩으로 오픈합시다. 당신이 식당 주인인데 이 사람이 이 식당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 당신이 소송 걸었어? 엔타이 슬랩으로 갑시다. 자, 엔타이 슬랩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짐은 이쪽에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다 물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덤탱이를 쓰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미국의 다른 케이스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못 먹어도 돈이 있는 놈들은 소송부터 벌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런 식당 같은 데서 이런 케이스를 맡아주는 경우 있죠. 예, 누군가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요. 너무 불친절해요. 에이, 이거 꼴 보기 싫네. 소송, 명예훼손이야. 소송. 그거를 받아주는 변호사가 쓰레기예요. 솔직히. 예,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해봤자 되지도 않는 이런 소송이에요. 근데 받아주는 겁니다. 왜? 고소장 올리는 건 누구나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소장 올리면 그냥 상대방은 그 글을 내리게 되니까. 자, 그리고 그 글을 갖다 내리면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엔 도움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자기는 또 그거 편지 몇 장 써줬다고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소송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도 뭐 마음대로 명예훼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덤탱이 쓸 수 있는 게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저도 뭐 타운에서 식당이랑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죠. 예. 바로 기각됐어요. 예, 바로 기각되고 그냥 한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또 소송 걸까봐. 자, 바로 한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같지 않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다음에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사실적시 뭐 이걸 다 떠나서 뉴스 같은 데서는 다 까발리잖아요. 예, 까발리는 이거 뭐냐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랑 이득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소송이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저기 다른 동네에서 사기를 치고 와서 LA 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뉴스를 내보냈어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갖고 이렇게 나쁜 놈을 몰아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냐.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이 언론사가 소송을 안 당해요. 왜? 소송을 안 당한 이유가 언론사가 어떤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언론사의 경우는 소송을 안 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언론사가 잘못 알았어요. 혹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냈어요. 누구를 사주받아갖고 이 사람 갖다 나쁜 놈 만들기 위해서 뉴욕에서 LA에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뉴욕에서 사기를 치고 왔대.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만든 거예요. 일부 비양심적인 신문사들은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까내가려고. 예, 그런 조그만 찌라시 신문들. 그런 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허위 사실 유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소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컸던 케이스가 뭐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기계가 다 조작됐다. 그래서 투표가 다 조작된 투표다라고 얘기했던 걸 그대로 보도했던 팍스 뉴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왜? 허위 사실로 알려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사실 적시 진짜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으로 부정투표를 했다. 그러면 팍스 뉴스는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패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을 좀 알면 미국의 재판 결과나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이 쉽게 될 수가 없고 남이 글에다 리플 다는 거 있죠. 예, 욕 다는 거 뭐 이런 같은 것도 솔직히 남이 글에다가 욕 다는 거 같고 명예훼손은 미국에서는 힘들어요. 자, 근데 미국에서 하나 딱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 나니까 이놈의 새끼 너 죽여버린다. 예. 이 남의 얘기, 이런 표현을 갖다가 죽인다라는 표현을 갖다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이 미국에서는 협박으로 인정돼서 아주 크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밑에다 리플에다가 너 죽여버린다. 너 길거리 다니는데 조심해라. 야, 이건 협박죄예요. 그거는 만약에 제가 진짜 들고 일어선다 그러면 이거는 유튜브 통해서 IP 추적해서 그 사람 바로 체포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바로 깜빵 갈 수 있는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민감합니다. 왜? 총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캠페이지 채널 되게 재미없네. 아유 이거 지겨워서 했단 말 또 하고 아우 짜증나. 왜 목소리 왜 그래 생긴 거 왜 저래? 이거 갖고 제가 명예훼손 소송이 안 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네가 감히 우리 트럼프 각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이런 나쁜 놈 새끼 너 뒤통수 조심해라. 내가 언젠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글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이악 물고 들면 그거 진짜 재판 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 구글에서 이 사람 IP까지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IP 추적하면 반경 5m 내로 추적이 돼요. 어디 살고 있는 누군지 다 나오죠. 체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암만 싸움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욕을 한다고 그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욕을 한다? 그럼 더더욱 되진 않아요. 성립이 안 돼요. 명예훼손 자체 그거를 모르시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어떤 거를 갖다 가해서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인지하고 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건데 이거 갖고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남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누구네 집 저거 자기 집도 아닌데, 누구네 집, 저 이혼하고 저거 두 번째 부인인데, 저 세 번째 부인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것도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본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도 재혼한 거예요. 그분도 재혼한 거고 그분 집 이름도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아예 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립니다. 왜? 명예훼손이 안 되니까. 저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 거는 숨기면서 남의 치부를 막 떠들고 다니는 이런 좀 유치뽕짝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똑같이 해주면서 너 내게서 명예훼손을 고소해. 그건 한국 얘기죠.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 같은 거 이제 좀 이렇게 미국과 한국과 다르다는 거. 미국은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남한테 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거 갖고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 그 대통령도 안 잡혀가잖아요. 대통령도 다 놀리고 욕하고 그러는데 안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개그 오더라는 걸 받아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함구령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걸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런 거 있죠. 계약 같은 거 하면서 한국에서 카톡으로 얘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물론 카톡에 있는 내용을 법원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 판사가 카톡이 뭔지 알게 뭡니까? 그리고 카톡의 내용은 포토샵으로 글자 바꾸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forge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forge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글자를 갖다 내용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카톡 내용 같은 거 스크린샷 같은 거 가져갖고 얘가 나한테 이랬어요. 얘가 나한테 협박했어요. 요거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계약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문서에서 certified 메일로 보내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네이버 이메일 이런 거보다는 미국의 지메일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 얘기 서로의 진실이 공방이 오갈 때 나중에 최후의 수단에서는 이 이메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구글의 지메일을 이용했다? 그러면 미국 내 서버에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했다, 다음 이메일을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판사가 한국까지 연락해서 여기 있는 거 한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다 그 내용 다 증명해서 보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또 그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 영어로 쏠라쏠라 날라온 거 협조해달라고 협조해 줄까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은 이메일, 그것도 한국 이메일 쓰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 이메일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계약이나 이런 거는 그냥 미국에 있는 이메일 있죠. 뭐 MSN 핫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Gmail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면 나중에 법원에서도 증거로 제출하기가 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또 한국 TV를 보고 또 한국 뉴스를 보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 전화기는 왜 녹음 기능이 없어? 진짜 후졌네. 나 이래서 삼성 전화기 사용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플 전화기가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녹음을 안 할까요? 아니면 왜 녹음 기능을 안 집어넣을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통화 내역 녹음 혹은 대화 녹음 이거는 많은 주에서 불법입니다. 불법 정도가 아니라 쇠고랑 차고 철컹철컹 들어갈 수 있는 중범입니다. felony라고 하죠. 영어로는 felony는 중범입니다. category 4 felony고 최소 징역 1년서부터 4년까지 갈 수 있는 중범이에요.
남이랑 대화를 녹음한다든가 아니면 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든가. 근데 한국은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녹음부터 해요. 왜? 자기가 얘기 듣고 나중에 까먹은 게 있을까 봐. 혹은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녹음을 해요. 한국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한국 TV에서 그냥 뭐 상사가 얘기하는 것도 녹음하고 거래처랑 얘기하는 것도 녹음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싸움하는 것도 녹음하고 이거 다 녹음하는 거 보다가 미국에서 그렇게 녹음하고 다니잖아요. 예. 이거는 상대방이 형사범으로 걸고 넘어가면 꽤 큰 문제예요. 캐러고리 D 펠런입니다. 최소 징역 1년, 4년까지 가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애플 전화기에는 녹음 기능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녹음 기능을 넣어줘도 되죠. 근데 녹음 기능 넣어주면 미국 사람들도 성격이 어떻게 나오죠? 예. 이놈의 녹음 기능이 있는 바람에 난 녹음해도 되는 줄 알고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이것 때문에 깜빵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애플 네가 책임져. 예. 이렇게 소송 거는 나라가 또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녹음 기능 갖다가 잘 안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시카고 있죠. 네, 메릴랜드, 예, 한국 사회에 있었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워싱턴. 여기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녹음했을 경우에는 이게 발각됐을 경우에는 최소 징역 1년부터 4년까지의 카테고리 D 형벌로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참고하시고 미국에서 함부로 녹음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녹음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지금 종이와 펜가 없으니까 우리 계약 내용을 갖다가 녹음으로 남겨놓읍시다. 이 녹음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상대방이 동의합니다. 예, 그럼 본인이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누구인데 지금 이 계약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녹음을 해서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이 다 녹음되어 있고 서로 합의하에 녹음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 컴퍼니 같은데 전화 걸었을 때 밑에 막 빠르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this conversation is training purpose to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통화 내용은 직원들 교육용으로 녹음이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다음 1번 눌러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거를 안 누르면 뭐 안 되게 하는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눌려야죠. 예, 미리 고지하는 겁니다. 미리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녹음을 해놓는다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법정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나중에 훗날 문제가 되면 법정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 내용 나오면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오퍼레이션 직원들의 트레이닝 퍼포스로 녹음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이 회사랑 얘기했던 내용을 갖다가 법원에 갔어요. 근데 이 상대방 회사가 그때 녹음했던 내용을 들고 오잖아요. 예, 그럼 판사가 그거는 기각시켜 버립니다. 왜? 이거는 법원용으로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들고 왔다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퍼뜨리잖아요. 예,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이런 경우 있어요. 변호사나 혹은 프로페셔널 직업, CPA 혹은 뭐 컨설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메일 오면 이메일 내용이 딱 있는데 밑에 보면 빽빽하게 적혔어요. 뭐 누구누구 변호사, 그다음에 밑에 전화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깨알 같은 것이 쭉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메일에 대한 내용은 당신한테만 보낸 것이고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3자가 보게 하거나 혹은 제3자한테 넘겨줄 수가 없다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약속한 조건으로 이메일을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만한 게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한 사람이 누구한테 이메일 해갖고 좋은 정보 줬는데 그건 남들 가르쳐 준다고 다 퍼뜨리면 사실 그게 돈인데 문제될 수 있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적 조언 같은 거 했는데 이게 퍼져나가서 상대방한테 들어갔다든가 혹은 악용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메일 보낼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 적어도 돼요. 누구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이 사람만 이메일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이메일은 귀한테만 보내는 이메일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갖다 동의하시고 이 이메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 이메일 기록이 다 남겨져 있어요. 일부만 지울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메일이라든가 한메일 진짜 논란이 되면 그 서버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좀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미리 좀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두 가지예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툭하면 너 명예훼손, 그다음에 툭하면 너
그 뭐 녹음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리고 녹음한 거 갖고 남한테 들려주고 다닌다. 야, 이거는 아주 대박이죠. 예, 바로 카테고리 D 펠로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멋모르고 가다가 깜빵 가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이런 것 좀 제대로 알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행동 못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 같은 이제 유튜버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비디오 촬영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니까 카피라이트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피라이트 법안을 되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전공이 원래 영화였잖아요. 예, 그래서 카피라이트 혹은 초상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길에 나갔어요. 라스베가스 거리에 나갔어요. 거리에 있는 풍경을 찍었어요. 거기 지나간 사람이 거기 영상에 찍혔어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자, 퍼블릭 장소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갖다 한 사람만 특정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전경을 찍은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저를 갖다 초상권으로 신고를 못 합니다. 소송을 못 해요. 근데 못 모르는 사람은 초상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초상권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소송이 안 됩니다. 자, 근데 라스베가스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야하게 입은 여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 되게 섹시한데 따로 찍을까 했고 줌으로 쭉 당겨서 그 여성만 중점으로 찍었어요. 소송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요건 초상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 애매모호하게 한데 이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프랑스 파리에 여행 갔어요. 파리에 에펠탑이 있습니다. 자, 에펠탑 사진 찍을 수 있죠? 예, 사진 찍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 개인이 찍는 것 같고. 자, 근데 에펠탑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이걸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여러분은 소송할 수 있어요. 에펠탑의 사진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뭐야, 누구나 볼 수 있는 에펠탑 아니야.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에펠탑이지만 에펠탑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 프랑스 파리 시의 소유예요. 소송 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 파리 시내 전경을 쫙 넓게 찍었는데 거기에 에펠탑이 껴 있어요. 그건 소송이 안 돼요. 왜? 이 사람의 목적은 파리 시내를 찍은 거고 파리 시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니까. 왜? 파리 시내에 찍힌 사진 중에서는 개인 집들이 더 많지 뭐 정부 소유가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덜렁 자기 에펠탑 하나 들어갔다고 정부가 소송, 내 에펠탑 여기 들어갔네. 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죠. 거리에 수백 명이 있어요. 수백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얼굴 찍힌 것은 내 얼굴 하나 찍혔다고 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누구 특정인만 찍으면 소송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카피라이트 문제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법이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는 퍼블릭 돼 있는 데서 사람들 얼굴 나온 것도 나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불륜을 하고 있어.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찍혔어. 그래서 불륜이 걸렸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소송을 하고 난리를 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이길 가능성은 적긴 해요. 왜? 그 두 사람만 대놓고 찍은 건 아닌 이상.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만에 하나 모를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뒤를 갖다 모자이크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게 더 주장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찍어도 초상권 문제가 안 된다는 곳은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공공장소. 공공장소는 누구나 갈 수 있고 퍼블릭의 개념은 왜 이게 성립이 되냐. 누구나 그 자리에 갔으면 당신의 얼굴을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본인 스스로 가놓고 그게 찍혔다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누구나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자, 이 식당 안이라는 공간은 식당에 온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식당을 또 전반적으로 쫙 찍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큰 식당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음식 먹는 분위기를 찍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거기서 특정인의 얼굴이 좀 뭐 구분이 갈 정도로 나와서 그게 기분 나쁘다. 소송 걸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거리 찍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더 집중돼서 찍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느 식당인데 어느 부스가 있어요. 일부러 앞에 가서 보지 않으면 아내가 안 보일 정도의 부스인데 거기까지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었다? 예, 그러면 요거는 뭐 초상권 침해로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소송을 걸까요, 안 걸까요? 예.
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안 걸겠죠. 왜냐? 걸어봤자 자기 인기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야, 저 사람 팬이 진짜 팬심으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거 갖고 소송을 거네. 예, 그래서 한국에도 뭐 연예인 직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찍었어요. 뭐 안에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찍고 있는데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찍어도 되는데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고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찍지 마. 그러면 찍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찍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개인 공간, 프라이빗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찍지 말라고 하는데 찍어서 내보냈다. 그러면 소송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어느 식당에 맛있어갖고 찍었어요. 찍어서 그걸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유튜브에 내보냈는데 이 사람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 나빠. 소송. 나 돈 벌래. 소송. 예. 그럼 나중에 판사가 그 재판에 가면 이 사람 손 들어줄까요? 야, 내용이 니네한테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니네를 오히려 홍보해 주는데 이걸 갖고 왜 니네가 소송 걸어? 그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거기 가서 이 식당 음식 맛없어요. 그러면 이 식당 주인이 너 소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허락 안 받고 찍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너 소송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한 게 뭐냐면 식당 내부에서 어느 식당 갔는데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요. 어느 식당 갔는데 너무 별로예요. 자, 근데 식당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싶고 혹은 내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다 올리고 싶어요. 바깥에서 식당을 찍으면 돼요. 거리에서. 왜? 그거는 퍼블릭 장소잖아요. 거기서 그 식당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식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문제 안 돼요. 근데 그 식당 안에서 찍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조금 현명한 변호사면 어떻게 소송하죠? 너 왜 허락 안 받고 남의 식당 안에 막 찍었어? 이걸로 소송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카피라이트 문제 같은 거 요즘에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제일 상식적이 아닌 게 한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예,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나라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밖에 좀 없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한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미국에서 예, 법대로 그다음에 툭하면 지금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툭하면 변호사 부르세요. 근데 변호사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가 동네 개 아닙니다. 예, 변호사가 뭐 시간당 뭐 미니멈 페이 15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괜히 기분 나쁘다고 변호사 부른다고 변호사 됐다면 그냥 몇천 번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턱도 없는 거 갖고 변호사 만나갖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 소송해 주세요. 예, 뭐 이런 같은 거 대화 녹음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기가 차죠. 예, 그리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에는 법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안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식당도 나중에 한국으로 가버렸지만 저한테 엔타이 슬랩 때문에 다 그냥 덤탱이 쓰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 미국 법 잘 아셔야지 오히려 덤탱이 안 쓰고 좀 낭패를 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 한국 미디어를 너무 접하면서 그냥 미국도 당연히 이러려니 하고 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이 내용이 유익했다. 그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그다음에 알림 또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께 많이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